안녕하십니까. 270만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성공 예감 에너지 충전 방송입니다. 김용필입니다. 네,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긴 하는데요.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영입니다. 자, 우리 여지없이 업종별 맞춤 컨설팅 줌인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사실 컨설팅을 의뢰해 주신 분들께는 해답을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곳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 그 노하우를 또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강신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리한 컨설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빵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서영 씨는 이제 빵이라는 단어 자체가 외래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저 어릴 적에는 우리나라 말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불어에서 유래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땡에서 유래한 말이기도 하죠. 특히 바게트 빵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빵이라는 단어가 이제 불어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이 바게트 빵도 프랑스 전통빵이라고. 맞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바게트 빵을 꽂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노래도 좀 부르고 이렇게 바람을 가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달리던 그 소녀가 저희 어릴 적 모습이기도 했죠. 아, 그래요? 뭐 화면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업종별 맞춤 컨설팅 주민은요. 프랑스 전통 발효 방법으로 빵을 만들고 있는 달인을 만나보겠습니다. 프랑스 빵 챔피언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송영광 대표. 프랑스 전통 빵의 맛을 국내 소비자에게 선보이기 위해 그동안 흘린 노력과 땀만 해도 한 트럭은 넘는다는데 빵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프랑스 전통 빵의 달인 송영광 대표를 만나보자. 경기도 일산, 바로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운영하는 제과점이 있다. 동조, 안녕하세요.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셰프 송입니다. 셰프 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프랑스 전통 제과점 송영광 대표. 프랑스 유학 시절 전통빵의 매력에 푹 빠져 프랑스 전통빵의 전도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귀국한 송영광 대표. 국내인 이미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자리 잡고 있어 매장 오픈부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단골 손님 넘쳐나고 프랑스 전통빵의 최고가 된 송영광 대표의 비밀을 알아보자.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이라고요? 비결 첫 번째, 건강한 빵을 만들어라. 재료를 좀 다르게 쓰시려나요? 송영광 대표는 빵에 대한 철학이 있다. 자연 발효와 천연 발효로 빵을 만든다는 것. 그렇게 탄생한 메뉴가 천연 발효빵, 곡물빵, 현미쌀빵 등의 건강빵이다. 맛이 깊겠는데요. 저온 숙성시킨 프랑스 전통 스타일의 빵을 널리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보관하는 것을 뜻하고요. 저희는 프랑스처럼 당일오후 반죽을 하고 이길 아침 성형해서 굽는 방식으로 모든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에 빵을 굽는다. 저 손놀림 보세요. 갓 구운 신선한 빵을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함인데 5번씩 굽는다는 게 대단하네요.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이 있을 정도. 멀리서부터 빵을 들여오지만 여기서는 직접 만들기 때문에 더욱 신선한 빵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빵집에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님이 많이 찾는다는 뜻이네요. 열정으로 빵을 만들어라. 철학이 있으실 것 송영광 같아요. 대표의 프랑스 전통빵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2008년 프랑스 제빵 자격증 취해 등으로 국내 몇 안 되는 프랑스 빵의 천연 발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엔 세계 제빵 대회에서 4위, 와우. 2010년엔 프랑스 빵 챔피언십 대회에서 우승까지 우승까지요? 거머쥐었다. 와우. 대회에 나가서 저희 실력을 검증받음으로써 우리 매장의 색깔을 갖는 데 기여를 했고요. 또한 대형 프랜차이즈와 맞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도전 정신은 절실했기 때문에 매년 대회에 나가게 됐었습니다. 네, 이미 실력을 인증 송영광 대표의 받으셨네요. 이름을 걸고 직접 메뉴까지 개발. 맛도 맛있지만 건강빵으로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 바게트, 뱅드송, 뱅드깜판, 뱅드세이그, 이름이 뱅드세이그는 어려운데요. 호밀빵을 뜻하는데요. 이 제품들은 효모를 이용했습니다. 이 제품들을 가지고 제가 2010년도 코리아 마스터 바게트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효모를 이용하게 된 이유는
요즘 트렌드가 건강한 빵을 원하고 또한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가공 이스트가 아닌 효모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야만이 비로소 건강한 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승까지 한 빵 맛이 좀 어떨지요. 참. 행복한 빵을 만들어라. 매장의 따뜻한 이미지처럼 마음씨도 따뜻한 남자 송영광 대표. 장화포 지금까지 매장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좋은 일까지 하고 계시네요. 손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님들이 저희 매장을 찾아주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금의 일부라도 환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 자체가 남다르시네요.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우리 청소년들이 겪었던 경제적인 이유로 이유 중도에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사회에 환원을 하시는 세상에서 모습도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송영광 대표. 달콤한 크림처럼, 친근감 주는 전통 빵처럼, 부드러운 케이크처럼 손님들과 함께 호흡하며 행복을 공유하고 싶다고 한다. 첫 번째로는 예. 일산의 제과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최연소 제과 명장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프랑스 전통빵 제과점을 창업한 송영광 대표. 제과점을 더 번영시켜 2년 안에는 멋진 카페테리아 공간도 만들고 싶다는데 괜찮을까요? 와, 네. 열정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랑스 전통 스타일이다라는 말 하나만으로도 뭐 손님들이 정말 끊이지 않을 만큼 고객을 확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년 안에는 멋진 카페테리아도 지금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빵집을 카페테리아로 만드는데 지금 성공하기 위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시대적 트렌드가 예. 업종들이 대부분이 다 카페화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카페라면 흔히 뭐 좀 이상한 형태의 또 의미도 있습니다만 현대에 들어와서 카페의 의미는 유럽식 발음이 커피에서 예. 발행돼서 카페라는 이름으로 예. 변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그런 어떤 유흥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과거에는 또 하나는 유흥의 이제 개념이었나요? 요즘 현대인들이 몰랐습니다. 왜 카페에 열광하느냐는 거죠. 예. 카페라는 것이 현대인의 그 바쁜 생활 속에 잠시 휴식의 공간. 맞아요. 예, 그다음 또 자기만의 어떤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좀 문화 공간으로 그렇죠. 탈바꿈했어요. 바로 문화적 맞아요. 트렌드를 업어서 이 카페라는 것이 지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카페를 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 특히 이 공간적 의미에 그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베이커리 샵을 포함해서 최소한 30평에서 40평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지만 한 3, 40평 고객에게 정도의 서비스를 공간. 네.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카페라는 의미에서 또 하나 더 좋은 조건을 가진다면 노천 내 어떤 의미를 좀 넣어서 아, 맞아요. 노천 카페. 야외의 어떤 예. 개념을 좀 도입시키는 그런 카페로 간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치가 일산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곳에 가면 빵이 뭐 빵집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지역에서 1등 빵집으로 자리매김하는 거 중요할 텐데요. 좀 영업 전략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송영광 우리 그 사장님은 잘하고 계세요. 예,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빵집 중에서 예. 우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 일단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를 좀 계속 수시로 네.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계절이 우리나라는 특히 사계절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그런 특화된 좀 계절 이벤트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아, 또 네. 수시로 기념일 이벤트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뭐 기념일이 워낙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기념일을 활용한 다양한 동네 어떤 주민을 상대로 한 이벤트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판매도 높일 수 있고 매출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니까 프랑스 전통빵 같은 경우에는 이 발효 방법이 조금은 독특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점을 좀 더 살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지금 우리 송영광 사장님이 운영하는 저 점포는 제일 큰 장점이 발효입니다. 발효를 네. 활용한 베이커리 카페라는 얘기죠. 베이커리 전문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발효를 활용한 효모 그 빵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는 게 중요한데 네. 그걸 알리는 방법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첫째 우리 매장 안에 물론 이제 뭐 대회에 나간 우수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 실제 이 빵이 갖고 있는 건강에 유익한 점, 네. 그 우수한 점 네. 이런 것들이 인체에 어떤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좀 제대로 이해를 시키는 소통에 좀 자세한 설명을 그렇죠. 좀 덧붙여달라는 그런 정보 거예요. 제공을 하는 예.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효모 그 발효 빵을 예. 만드는 과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프로세스화 시켜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같이 이해를 시켜준다면 아마 확실한 그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대략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프랑스 전통빵의 냄새를 좀 더 맡고 오고 싶은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일산의 아파트 단지 대로변에 자리 잡은 제과점. 앙증맞은 곰 2마리의 캐릭터가 눈에 들어온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가득한 빵 특유의 고소함. 분명 갖고 온 빵처럼 김까지 모락모락 나는데 와. 빵 팔다 말고 되게 송 대표가 모락모락 찾아간 납니다. 곳은 다름 아닌 2층 작업장. 매장과 어디 작업장을 가시나요? 구분지어 1층에선 빵을 팔고 2층에선 빵을 만드는 작업장이 것이다. 따로 계시군요. 네, 대형 프랜차이즈는 냉동 제품을 받아서 굽는 방식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예. 반면에 저희는 전 과정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설비와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 2층으로 구별을 해두었습니다. 실제 네. 매장 넓이 지난해 버금가게 2월 네. 정도가 오픈한 있는데요. 송영광 대표. 건강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빵은 물론 여성이나 아이들이 먹기 좋은 한입 크기의 메뉴, 타르트 위에 갖가지 과일을 올린 메뉴까지 손님들 입맛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아, 종류 정말 많네요. 네. 블루베리 빵이랑요. 여기 호밀빵이 맛있어요. 또 각 구워 나와서 따뜻하고 달지 않고 맛있는 것 같아요. 다 맛있습니다. 제 자식 같은 빵들이라. 하지만 거기서 굳이 뽑자면 젊은 층들은 치즈가 들어간 치즈 치아바타, 치즈 바게트 이런 맛있죠. 것들 많이 선호하고요.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모카빵, 푸드브리오치 이렇게 좀 부드러운 빵들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프랑스 전통빵이라는 타이틀의 재료 역시 프랑스, 캐나다산 100% 유기농 밀가루만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맛 좋고 가격도 적당해 하루하루 지날수록 단골 손님이 늘고 있다. 네, 하루 평균 300명 정도가 찾아주시고요. 일평균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와, 우리가 입점한 지 부럽습니다. 1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통 건강빵의 매력에 푹 빠진 송영광 대표. 자연 발효와 천연 발효로 빵을 만들고 재료 역시 프랑스, 캐나다산 100% 유기농 밀가루만 사용해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까진 건강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해 늘 아쉽다는데. 네, 프랑스 전통 건강빵을 널리 알리고 싶은데요. 혹시 좋은 영업 방법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네. 없을까요? 예, 예. 네,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전통 건강빵을 좀 잘 알리고 싶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없을까요? 네, 많습니다. 네, 많습니까?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송영광 사장님 운영하는 점포는 이미 예. 동네에서는 예.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1년 사이에 예. 저 정도가 네. 됐어요. 대단한 성과죠. 그래서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전문가적인 어떤 준비를 예.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저 좋은 어떤 결과를 냈지만 예. 더 여기서 명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 홍보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가지요? 수 있겠습니다. 첫째 크게 이제 온라인 홍보와 예. 오프라인 홍보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오프라인 홍보는 이제 미디어를 활용한 네. 지금 이와 같이 그 어떤 TV의 매체에 소개된다든지 또는 뭐 잡지나 전문 어떤 외식 관련된 예. 그런 어떤 채널에 이걸 알리는 이런 방식도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판촉을 활용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단지를 활용하거나 또 명함을 활용한 마케팅도 있고 예. 네. 또는 현수막을 활용한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목할 거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아,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송영광 사장님께서는 벌써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요즘은 홈페이지 하나만 갖고는 내 가게를 알리기는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채널이 필요한데 예. 그 중에도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예. 네. 마케팅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활용한 것이 가장 저비용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블로그 마케팅,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끝으로 이 제과제빵 전문점을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네네네. 조언 좀 해주시죠. 제가 제빵업은 사실은 참 그동안 대기업의 의사에 밀려서 사실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실제로 동네 빵집 참 어렵거든요. 예, 지금 뭐 저한테도 참 아우성이신데 예. 저런 이제 사례가 성공 사례로 기감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제과 제빵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네. 또 새롭게 이제 관심 갖고 지금 제과 제빵 이 베이커리 카페나 베이커리 전문점 하려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좀 제가 조언을 해드리자면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예. 첫째 이 제과 제빵에 대한 기술이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네. 저 송영 강사님도 역시 그 예. 장인의 정신을 가지고 네. 해왔고요. 또 프랑스에서 그래서 공부하고 오셨고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제과 제빵을 모르는 경우는 결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점포로 간다면 좋은 어떤 전략이 뭐냐면 차별화가 일단 기본돼야 됩니다. 예. 저기는 기본적으로 프랑스 발효빵을 목표로 타겟으로 해서 네. 차별화시키는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품을 차별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맛으로 차별화시킬 수도 있고 네. 또는 어떤 점포의 분위기로 차별화시킬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픈을 해도 예. 지속 성장이 되려면 메뉴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품의 한 20% 정도는 계속 계절별로 변화를 주면서 회전을 메뉴 시키는 개발. 이런 전략이 네. 따라가야지 성공 가능하다. 잘 알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기에도 메뉴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걸 또 메뉴 개발을 한다. 네, 참 네, 고민스러우시겠습니다.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이 행복한 빵을 만들자라는 말이었는데요.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마음으로 만들면 그걸 맛보는 사람도 그대로 전달이 되겠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건강한 빵으로 건강하고 알차게 사업에 성공하시기를 저도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맞춤 컨설팅 주민 함께했습니다. 네, 상권 분석 우리 동네. 저도 이 시간 함께 하면서요. 저절로 학습이 막 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김슬아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마 언뜻 얘기를 들으니까 상권 분석하면서 또 좀 먹는 업종에 특화를 시켜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사실 학생 때는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저는 지금도 예. 그런데 저는 학생과 같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만년 학생인가 봐요. 아, 그래요? 네. 성장기 때는 보통 크느라고 많이 먹는 걸 찾게 되는데 네. 키가 더 크실 모양이네. 키는 다 큰 것 같고요. 옆으로 예.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두 분의 만담을 네. 듣다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것도 딱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권은요. 대표적인 학원가 상권 노량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량진 상권의 범위부터 보시면요. 노량진로를 따라서 대방동 방향의 노량진 삼거리 그리고 서울역 방면의 학원가 그리고 흑석동 방향의 중앙시장까지로 볼 수가 있고요. 넓게는 노량진 수산시장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노량진이 학원가 상권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요. 1980년 이후부터입니다. 1970년대 말에 정부가 강북 밀집 해소 체계 일환으로 이 종로에 있던 입시 학원들을 사대문 밖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편대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에 따라서 1980년대 이후에 대형 입시 학원 등이 노량진으로 이수를 하면서 일명 재수학원촌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인데요. 고교 단과반과 20대 재수생들을 위한 거대한 학원가로 거듭이 나면서 소비성 짙은 젊은 층을 상대로 한 상권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네. 학생들이 모이니까 네.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원 하면은 예전에는 노량진만 딱 떠올랐는데요. 지금은 다른 곳에도 학원가들이 참 많이 생겼는데요.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종로 도심에 다시 외국어 학원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네. 또한 새롭게 부상한 강남 대치동이나 네. 목동의 사교육은 이 높은 경쟁력으로 노량진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울한 재수타운 이미지에 강했던 노량진은요, 이처럼 한때는 경쟁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했었는데요. 시대의 변화가 노량진 상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불안정한 고용이 계속되면서 이 공무원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직업이 됐고요. 자연스럽게 공시족, 즉 각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또한 교사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임용시험 준비생들도 몰려들었고요. 또한 사상 최대의 취업난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몰려든 스펙 쪽의 수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처럼 경기 불안과 고용 불안으로 자격증이나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점이 아이러니하게도 노량진 상권에는 다시 활기를 불어넣은 셈이 됐습니다. 사실 평생 공부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네, 요즘에는 보면은 입시라든가 자격증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맞아요. 늘어나면서 네. 또 학원이 발달을 한다고 하니까 이 고용 불안 사회 또 단면적으로 좀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씁쓸하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상권은 보통 불황기에는 축소되기 마련인데요. 예. 이 노량진 상권은 고시학원이 많고 또 취업준비생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상권이 확대됐다고 볼 수가 불황일수록 더 있습니다. 확대가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씁쓸한 또 그런 현상이 아닐 수가 예. 없는데요. 하지만 노량진 상권이 발전하는 이유는 이처럼 시대의 조류에 맞는 학원가가 등장해서뿐만은 아닙니다. 바로 편리한 교통과 인구 분포의 특성도 상권 발달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노량진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서울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교통의 요충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강북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국철 1호선 노량진역은 물론이고요. 2009년에 9호선 노량진역이 개통이 되면서 노량진은 강서와 강남까지 있는 특급 교통요지로 거듭이 났습니다. 이런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사통으로 발달한 도로 상황으로 일반 버스 노선은 30여 개, 또 좌석 버스 노선은 10여 개 이상 운행 중입니다. 이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서 유입되는 학원과 학생들뿐만이 아니라요. 6천 세대가 넘는 배후 아파트에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상주하는 것도 이 노량진 상권이 불황을 모르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 때문에 상당히 호재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입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간단하게 좀 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권들이 발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식 업종이 많이 발달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학원과 상권은요, 이 수요층이 학습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상권에 진입을 하는 만큼 그 상권의 모습도 굉장히 단순하게 전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즉 다른 상권은 달리 향락성 유흥시설이나 판매시설보다는 이 식당이나 치킨집, 패스트푸드나 테이크아웃 커피 매장 등이 강세고요. 또 상권에 입점한 점포 대부분도 먹거리 중심의 분식과 또 주점입니다. 이곳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기 때문에 박리다매형의 수많은 저가 음식점들이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대로를 따라서 노점이 발달한 것도 그 특징입니다. 1,500원이면 괜찮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실 수도 있고요. 식사 역시 3,000원 이내로도 해결이 가능한 곳이 바로 이 엄청 노량진입니다. 저렴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또 길거리 음식은요, 1,000원 내에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저렴한 분식집 위주가 아닌 일반 식당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가 예. 조금 힘든 편이고요. 또한 분식집의 경우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해야지 고객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영업시간이 긴 점은 입시학원이나 고시학원과의 네. 특성을 반영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면 이제 고시생들이 하나 이제 트레이드마크인데 네. 예전에 TV에서 보면요. 이 트레이닝복 그 바지에다가 슬리퍼 맞아요. 끌고 맞아요. 다니는 그 모습이 참 보였거든요. 네, 요즘도 맞아요. 그런가요? 그런 이미지는 예. 사실 개그 소재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노량진에는 그런 모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바로 새로운 형태의 스터디 장소나 또 젊은 세대와 여성의 취향에 맞는 가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이 커프 전문점에 모여 앉아서 태블릿 PC 같은 첨단 기기를 꺼내놓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고요. 분식점마저도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밝은 조명에 붉은색 의자를 배치하거나 또 네. 작은 규모지만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40여 개의 여성 취향 메뉴를 갖춰놓은 곳도 많이 생겼다고 의복이나 합니다. 스타일도 진화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노량진은 상권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뉴타운과 민자 역사 개발 호재까지 겹치면서 노량진 상권은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노량진은 그 옛날 선비들이 과거 급제를 꿈꾸면서 한양으로 올라갈 때 꼭 거쳐갔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비상을 꿈꾸면서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수험생 모든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응원을 한번 보내고 있고요. 네. 또한 그들에게 저렴하지만 푸짐한 음식을 제공하는 이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꿈도 그곳에서 함께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꿈까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많이 느껴지는 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꿈을 위해 달려가는 그 모든 분들께 저 역시 응원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김수라 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좀 여쭙고 들어갈게요. 이 노량진 상권이 학원가가 중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 업종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네. 혹시나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학원가에 주로 많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음식업입니다. 그것은 학원가에 오시는 그 학생들도 중요하고 요즘은 또 일반인과 또 강사원님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유동이 있기 때문에 외식업체가 많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외식업체 사람분들이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는 예. 학생들이라고도 대충 문다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예, 이제는 학생도 굉장히 맛집에 대한 예. 맛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럼요. 예,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니까 예. 이것으로 모든 정보 검색을 해서 네. 정말 좋은 집, 평가 좋은 집 아니면은 찾아가질 않아요. 가격이 또 얼마나 저렴한지 제일 그리고 또 중요하니까. 중요한 건 또 가격이 싸면서 또 맛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참 네. 어렵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래도 그분들을 상대해서 잘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예. 저는 이제 재미있는 마케팅 전략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하나는 우리가 아무래도 시험을 많이 치니까 네. 합격생들을 위한 축하 이벤트 예. 또 불합격생들을 위한 또 괜찮아 이벤트 예, 용기와 알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좀 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먹고 도움이 나서 되셨기를 맛없는 집 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네. 안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노량진 상권 중에서도요, 음식 업종 특히 이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상권 분석 우리 동네 함께 하셨습니다. 자, 꿈을 실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곳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빠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꾸준히 쉬지 않고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요, 좀 느리지만 끊임없이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요, 혹시나 어려운 점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면은 언제든지 저희 성공예감 예스아이캔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